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그 학술제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은 중에 그 동문 멘토 특강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에 졸업한 그 학생들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2018년에 졸업한 학생도 있고요. 2020년에 졸업한 학생도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대학 생활과 다음에 각자의 그런 진로,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한 취업에 이르기까지 삶의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얻는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가 그에 따른 삶의 아름다운 그런 가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공유하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좀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그 동문 멘토 그 프로그램, 그 특강 프로그램은 별도의 그런 좌장을 통해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 좌장은요, 우리 그 방사선과에서는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굉장히 그 부드러운 그 카리스마로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교수님을 아주 어렵게 하지만 쉽게 초빙을 했습니다. 자, 김현주 교수님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그 동남보건대학교 방사선학과 김현주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제36회 선진 방사선학과 노송빛 학술제 첫 번째 세션인 동문 졸업생 멘토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멘토 특강은 최근 졸업생 학생들 중에서 그 재학생들의 되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런 학생들 위주로 좀 부탁을 드렸고요. 되게 어렵게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나중에 추후에 어떤 뭐 진로나 아니면은 취업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단 졸업생 멘토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들 다 계시지만은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좌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분 우리 그 졸업생들한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멘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관세청 전문 경력관의 직업 세계라는 주제로 그 인천 관세청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상훈 졸업생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인천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경력관 다군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 교수님들 덕분에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자리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방사선과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이제 취업 경로들이 있는데 대체로 생각하시는 게 병원 쪽일 거예요. 저도 병원을 경험을 해본 다음에 이쪽 길을 들어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이제 관세청 전문경력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청의 전문경력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관세청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여기 중요 임무하고 전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마약이나 총기류와 같은 이제 우범 물질을 저희가 먼저 이렇게 걸러내는 일을 하는 게 관세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전문 경력관회 같은 경우에는 이 마약이나 우범 물질을 먼저 판독을 통해서 잡는 일을 하는 게 저희 전문 경력관 일이에요. 잠깐만요, 죄송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관세 행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마약이나 총기,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에 대한 불법 반입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그 전문 경력관이 하는 그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 경력관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일반 9급, 8급, 7급과 같은 그냥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속해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계급 구분과 직군만 조금 다릅니다. 9급이나 8급 같은 저희가 공채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급에서 8급, 7급으로 이렇게 차례로 승진하는 반면에 저희 전문 경력관 같은 경우에는 다군부터 시작해서 나군까지 그냥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군은 9급에서 8급에 준하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나군 같은 경우에는 6급에서 7급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은 그 혜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저희 전문 경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지금 또한 업무 또한 사실 일반 그 저희가 9급에서 8급이라고 이제 통칭 얘기하는 일반직 그냥 공채 공무원들은 사실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반면에 저희 전문 경력관은 특히 관세청 엑스레이 전문 경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엑스레이 판독에만 주교 이제 해당 그 임무를 맡고 있어서 거의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해서 저희가 현재 그 공항이나 항만 이런 데에서 저희가 하는 이제 업무의 그 사진들을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지금 각자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희 전문 경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전문 경력관이 바라보고 있는 화면이 저희가 엑스레이 화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방사선과에서 배우는 그 엑스레이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를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국내에 수입되는 그 물품들을 이제 엑스레이 장비가 검사를 하고 그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판독을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판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막 걱정을 하고 계시다라면은 상관이 없는 게 저희 연수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이러한 판독 교육 같은 게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평상시에 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걸 통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인천 그 관세청 안에는 다양한 세관들이 있어요, 전국에. 그래서 보통 인천, 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도 있고, 다양한 뭐 제주도도 있고, 다양한 세관들이 존재하는데 저희 전문 경력관은 보통 그 시험을 보시고 면접을 통해서 입사를 하시게 되면 거의 인천 아니면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거주지인 사람들만 주로 많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천 같은 경우 대부분의 그 전문 경력관이 배치되는 곳은 인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인천이 대한민국 수출입하는 곳의 한 90%를 다 인천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 공항이나 항만에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천 세관 안에는 또 굉장히 다양한 곳들이 있어요. 뭐 인천 공항뿐만이 아니고 인천 공항 옆에 인천 우편세관이라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 인천 특송물류센터라는 곳도 있습니다. 뭐 저기 직구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데가 인천 특송물류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저희가 국내로 반입되는 물건들 중에서 택배처럼 그런 거 말고 일반 우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담당하는 데가 우리 우편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 안에서도 다양한 과가 있어요. 공항 안에서도 이제 감식과 뭐 저기 휴대폰과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 해외여행 갔다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외여행 갔다 오실 때 저희가 물건을 직접 손으로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어디 이렇게 기타 이렇게 해서 물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두 개의 과로 나뉘어지는 게 감식과하고 휴대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한 인천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다양한 이제 인천 세관 안에서도 다양한 과들이 존재하고 기관들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천 세관이 먼저 그 배정이 되면은 이 해당 그 기관들 사이에서 이렇게 순환 근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만약에 저희 관세청 전문경력관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혹시 뭐 학점이 높아야 될지, 혹은 뭐 방사선사 면허가 있어야 될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관세청 전문경력관은 오로지 방사선과 졸업자인지 아닌지만 봅니다. 그래서 저희 방사선과 졸업을 했다, 뭐 국시를 떨어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국시를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국시를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거 국시를 떨어졌다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제가 국시를 떨어졌으면은 이거 시험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물론 뭐 국시를 붙는 게 확실히 좋죠. 혹시 저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희 관세청 전문경력관은 졸업자면 된다. 학점 이런 것도 안 봅니다. 토익도 안 보고요. 대신 이제 저희는 자체 시험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보는 그 5과목, 보통 5과목인데 그 필수 과목 3개하고 선택 과목 2개. 보통 이제 그 공채 공무원들은 그렇게 보는데, 저희 관세청 전문경력관은 경력 채용이기 때문에 딱 3가지 과목만 봅니다. 영어, 사회, 관세법, 개론을 보는데, 관세법 개론은 저희 총 관세법 안에서도 한 내용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1밖에 안 되고, 영어하고 사회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저희 그 공고문을 보면은 인사혁신처 시행 국가공무원 9급 그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근데 사실 제가 직접 봐본 사람으로서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조금 난이도가 좀 더 다운그레이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세법 개론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교적 일반 저희 공채 공무원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저희는 방사선과 졸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그 일반 그냥 공채 공무원만큼의 시험을 보지는 않는다고 저도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이런 부분 쪽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쪽은 뽑는 인원수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또 1년에 뭐 아예 안 뽑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만약에 저라면은 다시 생각을 하더라도 전문경력관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물론 추천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근데 대신 이제 내년부터 저희 그 공무원 자체 시험에서 사회 과목이 빠집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사회 과목이 빠지고, 아마 지금 회계 원리라는 과목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회 과목이나 회계 원리나 사실 둘 다 암기 과목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내년에 저희가 공고문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 안타깝게도 영어, 사회, 관세법 개론에서 사회가 빠지고 회계 원리가 바뀐다라는 거 조금 만약에 시험 준비하실 분 있으시면은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직무기술서를 보면은 저희 뭐 수출입 물품 등의 이제 엑스레이 검색 판독이 이제 주요 업무인데, 보통 수출입 물품이 아니고 수입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관세청은 수입 물품만, 오로지 수입 물품만 엑스레이 검색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주요 업무는 수입 물품에 대한 엑스레이 검색 판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관세청 전문경력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저는 이 자리를 이렇게 오게 되면서, 사실 이 관세청 전문경력관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제 후배로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관세청 전문경력은 하나의 길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인생이 뜻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았을 때 좀 하나의 길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내년 뭐 지금 3학년 분들은 내년에 취업을 하시잖아요. 저도 같이 3학년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했던 입장에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동안 사실 그 관세청 전문경력관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여러 병원들을 제가 옮겨 다녔습니다. 뭐 명지병원에도 있었고 이대목동에도 있었고 뭐 삼성서울병원에도 있었고 뭐 저기 차병원에도 뭐 합격은 했지만 뭐 가진 않았어요. 네, 가진 않았는데 합격까지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군데를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었던 거는 뭐 제가 뭐 뛰어나서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이제 저만의 이제 뭔가 저만의 뭔가 이제 그 가치관이 있었거든요. 이걸 좀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지금 이렇게 PPT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제 스펙을 보시면은 뭐 3.8에다가 토익 845점에 뭐 자격증 2개 있고 사실 이게 취업 시장에서 완전히 좋은 스펙은 아니거든요. 뭐 4점대이신 분들도 많고 토익도 900대이신 분들도 많아요. 또 뭐 어디 해외 저기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분들 면접장 가시면은 뭐 다양한 학교의 사람들 보면은 진짜 막 스펙도 뛰어나고 뭐 논문도 어디서 막 타오고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다고 해서 방사선사 일을 더 잘하느냐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병원들을 옮겨 다닐 수 있었던 제 큰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특징들 2가지를 말씀드리면은 끊임없는 도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차별화를 통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접이나 이제 취업을 통해서 이제 해낼 수 있었던 건데 첫 번째 끊임없는 도전은 정말 저는 그 학교 졸업하고 이력서부터 해서 자소서 이거 엄청 많이 써봤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리 토익이 높고 학점이 높은 사람들도 잘 안 써요. 자소서 안 쓰고 이력서도 귀찮다고 안 씁니다.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제 주변에 진짜로 정말 뛰어난 친구들도 자소서를 안 써요. 왜 안 쓰냐 했더니 귀찮대요. 아 내일 쓸래 하고 결국 이제 마감 때까지 안 쓰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사실 아무리 토익이 좋고 학점이 좋아도 이 취업이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력서도 내지 않았는데 연락 주는 경우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써보고 많이 자소서 써보고 면접도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면접은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정말. 근데 면접을 또 어차피 뭐 저기 내정자 있을 텐데 그냥 안 갈래 뭐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실전만큼 연습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는 도전 진짜 많이 썼거든요. 거의 저는 학교 졸업하고 병원 면접만 한 30군데, 30 뭐 저보다 더 많이 다녀보신 분들 있겠지만 한 30군데에서 50군데 정도 다녀봤고 지방도 많이 가봤어요. 저 강원대병원 뭐 이런 데도 면접 가봤었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졸업을 하시고 이제 취업 활동하실 때는 좀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차별화인데 앞전에 제가 그 기본 스펙 중에 뭐 여기 좀 이상한 빨간 줄 쳐져 있는 게 고객만족 관리사라는 자격증이에요. 저희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제 제가 병원 실습을 3학년 때 나가잖아요. 그때 제 병원 실습 나갔던 같이 포터블을 같이 돌았던 선생님이 한 분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객만족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근데 제가 이거를 왜 땄느냐, 뭐 그분에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제 이 자격증을 통해서 이제 취업을 했다, 그 대학병원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방사선사라는 이제 직업의 업무상 단순히 뭐 엑스레이 검사나 뭐 CT 검사, MRI 검사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게 환자 응대고 환자 이제 고객 만족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면접장 이런 데 가보면은 아무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면접장 가보면은 자기는 학점이 얼마고 토익이 얼마고 그다음에 토익이 얼마고 또 저기
저기 논문을 얼마나 많이 썼고 상을 얼마나 받았으면 이런 거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자분들 제가 관리자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관리자 입장에서라면은 당연히 검사뿐만이 아니고 좀 환자에게 친절한 직원을 많이 뽑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는 어필하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자격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해서 이 고객만족 CS 리더스라는 관리사 자격증은 이제 여기 밑줄치인데 보시다시피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서비스 고품질 서비스의 필요성과 역할에 부합되도록 직무를 정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패스를 시켜주는 그런 자격증은 아니에요. 하지만 면접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다라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한번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개 3대 대표 병원들 보시면은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보시면은 병원장님 사이트 병원장님 저기 얘기에 빠지지가 않아요. 이 고객 만족에 대해서. 근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학점과 토익으로만 승부를 보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중에 취업을 하게 돼서 취업 시장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병원을 가시게 되면은 원하는 병원의 사이트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 똑같이 써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객만족 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좀 우습게 볼 자격증은 아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고객만족 관리사 자격증에 관계된 사람은 아니니까 홍보 이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내용 보니까는 여러 가지 경험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졸업 언제 하셨어요? 2018년도에 했습니다. 18년이요? 네. 지금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병원도 여러 군데 옮기셨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최종일진 모르겠습니다. 계속 끝없는 도전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보면은 병원도 있었고 지금 마지막 도착지가 세관인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를 경험을 해봤는데 그 경험했던 내용 비교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지금 위치가 좋은 건지. 병원하고 저희 세관이요. 예. 사실 어디가 위치가 좋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사실 저는 지금 현재가 좀 만족스럽기 때문에 왜냐면은 병원은 근무 강도가 조금 힘들거든요. 여기 교수님들도 다 병원 해보셨겠지만 일반 촬영은 저기 포터블 계속 돌아야 되고 저기 그냥 일반 촬영 또 CT, MR 같은 경우는 야간 근무 밤새 해야 되고 하는 게 저는 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거 없는 여기가 조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건 개인차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병원이 힘든 건 아닙니다. 또 힘든 시기가 있으면 또 좋은 시기가 다 오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문 또는 학생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면허증을 취득을 못할 상황에서 이쪽도 하나의 대안이기는 하지만은 일단은 면허증은 방사선과 졸업생으로서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야 할 중요한 졸업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병원에 있었을 때 병원을 그만두신 선생님들이 한 2분 정도 계신데요. 그분들이 병원으로 취업을 안 하고 감자탕집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또 정육점 운영하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제가 가서 보니까는 방사선사 면허증을 걸어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방사선사 면허증 따기가 쉽지 않고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방사선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지금 김상훈 선생님처럼 다른 분야도 좀 고려해서 계속 도전하시면은 좋은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관세청 전문 경력관의 직업 세계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졸업생 김상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발표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발표자인데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논문 발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멘토 특강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가상 미래 진로 관련해 가지고 가상으로 체험한다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뭐 지금 여기 글을 올리셔도 되고, 또 여기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황윤호 선생님께서 도전과 긍정적 마인드를 통한 목표 취업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남보건대학교를 졸업하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윤우라고 합니다.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2년 대학을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1, 1학번이고요. 저는 1, 3학번으로 입학을 하였습니다. 전공심화 과정까지 한 번에 4년 동안 끝냈고요. 그 이후로 신촌연세병원, 구로성심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순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직을 하고 작년 6월 정규직을 발령받았습니다. 먼저 저희가 좀 진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니까 병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좀 아시는 것처럼 영상의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핵의학과, 건강검진팀, 초음파와 같은 업무를 하는 기능검사팀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공무원이나 기타 다른 직종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2년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 너는 안 돼. 너는 성적이 좀 낮아.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듣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제가 했던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학 중에 했던 노력이 있고, 그 이후에 했던 입사 후에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재학 중에 했던 노력은 자소서 쓰는데 큰 도움이 됐었고요. 입사 후에 했던 노력은 정규직을 발령받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학 중 했던 노력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점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학교에 있는 행사 참여, 동아리 가입, 그리고 논문 참여, 전공 심화,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자소서를 쓰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살았니? 그 활동들을 통해서 너의 가치관, 너의 태도를 보여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활동들을 좀 하지 않았다면 자소서를 쓸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거라 생각을 해서 지금 재학 중이실 때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사실 취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저도 학점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 신촌연세병원이라는 준종합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참 그래도 재밌게 일은 했는데 좀 제 안에는 항상 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조금 더 큰 병원에 가고 싶다. 이런 좀 마음들이 있었고, 좀 일을 하다가 그래서 이직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종합병원인 구로성심병원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되게 좀 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더 노력을 하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좀 궁극적으로 좀 월급이 당시에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다시 한번 이직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로 지금 병원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사를 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 병원에 비해서 좀 많이 높아진 월급도 한몫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정규직을 보장받는다면 퇴사 후에 나중에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금들 이런 거 그리고 그 외에 복지들을 생각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 꼭 정규직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규직을 받기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를 할 때 실수 없이 업무를 하기 위하여 좀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병원에서 제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것들, 전문 방사선사라든가 아니면 멘토링 교육, 그 외에는 이제 필요한 학술대회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작년 6월에 감사하게도 정규직을 발령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 병원 취업에 희망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다른 사람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를 잡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점이 사실 좋으면 토익이나 다른 앞에서 말씀하신 자격증 같은 거 조금 따서 처음부터 대학병원에 가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미 시간을 좀 보냈고 이미 내 학점이 조금 좋지 않다고 해서 대학병원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제 주변에는 여전히 30대 나이에 3점 초반인데도 지금도 대학병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성실하게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취업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황윤호 졸업생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병원에 있었을 때 저희 병원에 와서 제가 있었던 병원에 와서 논문을 같이 썼었어요. 그죠? 그래서 되게 뭐랄까요, 열심히 하는 친구다 이렇게 봤었고요. 학교에서도 보면은 되게 노력하고요.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친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뭐 다양한 뭐 자격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상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스펙을 많이 열심히 쌓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훈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황윤호 학생 두 분 딱 보면요, 진정한 노력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지만은 목표를 좀 정해서 뭔가 그 분야로 관심을 갖고 뭐 도전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좀 목표를 잡고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 황윤호 선생님한테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들 관심 있는 학생들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좀 손을 들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댓글은 없네요. 댓글은 없고 질문 혹시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여러 병원을 되게 또 황윤호 선생님도 경험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중소병원에서도 좀 일을 하셨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지금 대학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지금 여러 군데 이제 지금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시고 경험을 하셨는데 그 차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점이 뭐 좋고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병원마다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은 업무적인 그런 육체적 노동 강도가 조금 세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이든 그런 업무는 다 같은데 사실 병원이 조금 클수록 그런 폐의적인 부분이나 미래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큰 병원이 좋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그 도전과 긍정적 마인드를 통한 목표 취업이라는 주제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황윤호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마지막 멘토 특강입니다.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 취득과 진로 설정이라는 주제로 HDX 정영선 졸업생께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 취득과 진로 설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정영선입니다. 제 오늘 발표의 목적은 SRI 면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하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자기소개, 목표 설정, SRI 면허 현황 및 진로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2014학년도에 동단보건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작년에 여기서 학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네, 보유 자격으로는 RI 면허, 방사선사 면허, SRI 면허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비파계에서 RI 안전관리자로 일을 했고 현재 HDX라는 RI 등 판매 회사에서 SRI 안전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제 목표로 하는 것에 취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로 하는 것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목표를 구체적이고 높게 설정한 그룹에서 좀 더 절대적인 결과치가 좋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목표 설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진로들을 좀 탐색을 해봤습니다. 방사선과를 졸업하고 갈 수 있는 진로들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본 다음에 그러면 그 진로들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좀 엄청나게 다양한데 사실 저희가 학생이기 때문에 아직 세 군데 다 경험해 보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본인 적성에 맞는지 아직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새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학사학위라든지 RI, SRI, 방사선사 면허, 학점 그리고 경력, 어학 성적 등등을 먼저 준비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4학년 졸업을 하고 이제 SRI 면허를 취득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취업 시장에 뛰어들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좀 연도별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봤었는데요. 진짜 좀 많이 좀 높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절반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높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RI 면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은 매년 8월에 시험이 있고요. 지금 현재 매년 한 평균 7에서 8%, 최근 5년 사이에는 한 4에서 5%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962년부터 시행된 이 SRI 면허 시험에 현재 유효 면허 수는 약 1,071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취업 가능한 인력은 한 450에서 500명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국내 SRI 면허 수요 기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약 433개의 수요 기간이 있는데 요즘 SRI 면허도 예전 같지 않다, 취업이 좀 힘들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공급 인력 수와 수요 기간 수가 균형이 좀 잡혀가지고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좀 원활하게 취업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감독자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도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득 이후에 어떤 방향으로 이제 진로가 설정되는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다수 이제 SRA 면허를 따면은 이 중소기업에 가게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리도 일단 많고 면허증만으로도 쉽게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가지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가 큰 기업보다는 연봉이나 복지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한다면 오히려 대우는 더 좋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 병원에서 그 원무과장 같은 일을 병행하는 것처럼 이 SRI 면허도 안전관리자를 하면서 그 인사 업무라든지 행정 업무 등등을 하면서 네, 그러면은 큰 기업보다 오히려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기관에서도 SRI 면허를 채용을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면허증 이외에 공무원 시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반 직렬들에 비해서는 좀 경쟁률은 좀 다소 낮은 편이고 한 SRI 면허가 있으면 한 6에서 7급 정도 수준으로 처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삼성이나 현대, LG, 한화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도 SRI 면허를 채용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역시 면허증 이외에 어학 성적이라든지 학위, 경력 등의 스펙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 출연 연구 기관과 원자력 관련 공기업들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방사선과에 오게 돼서 이제 이런 진로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SRI 면허를 따면은 비교적 쉽게 이런 기관들에 좀 취업이 가능한 편이고 제가 아는 그 방사선과 졸업 선배님들께서 이런 기관에 취업을 종종 하시는데 아마 경력 3년 정도 그리고 석사 학위가 있으면은 그래도 다른 직렬들에 비해 좀 쉽게 취업이 가능한 편입니다. 그럼 감독자 면허 장점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부분 주 5일 40시간이 지켜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초봉은 약 4,500에서 5,50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준에서는 이직도 자유롭고 정년이 없기 때문에 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좋은 자리에 SRI 면허자들끼리만 경쟁을 하니까 애초에 그 경쟁률 자체가 좀 낮은 편입니다. 다만 SRI 면허자는 보통 회사에 가면 방사선 안전관리자라는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 방사선 안전관리자라는 직종이 그 아무래도 좀 감시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사랑 좀 대립이 발생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제 주변 감독자 지인들의 취업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취업 잘 되고 연봉 수준도 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RI나 SRI 면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학생분들을 위해 좀 팁 같은 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 그 RI 시험 같은 경우는 총점 한 76점 정도, 그리고 SRI 면허는 67점 정도를 합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좀 기본서를 좀 다회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RI 면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준비하실 때 시중에서 그 아무 문제집이나 아무 기본서나 하나 사셔가지고 한 3번 정도 돌리시면은 이게 무난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배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꼭 끝까지 학교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을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취업하시는데 좀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특강 감사드립니다. 혹시 뭐 관련한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예, 홍승욱 학생이 5호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 외에 뭐 다른 질문은 없는 것 같고요. 뭐 저도 잘 생소합니다. 솔직히 SRI 학생들도 대부분 그럴 것이고, 제 RI라는 면허는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학생들이 대부분. 근데 이제 RI 면허 취득 후 뭐 SRI를 이렇게 취득하는 그런 뭐 단계 같아요. 보면은 그죠? 그러면 그렇게 이제 SRI까지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RI 면허를 가지고 뭐 어떤 뭐 취업을 하거나 뭐 몇 년 뭐 RI 면허를 가지고 일을 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있나요? 규정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RI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뭐 TLD 경력 한 2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TLD요? 네, TLD TLD, 경력. 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근무 중인 그 HDX라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생소하거든요. 그 혹시 회사에 대해서 잠깐 뭐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방사성 동위원소 등을 이제 생산을 하기도 하고 또 RG 같은 방사선 발생 장치 같은 거를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병원 등에다가 이제 파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 취득과 진로 설정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신 정영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뭐 3분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뭐 제가 뭐 감히 뭐 결론을 내리자면은 학생들 모두 목표를 좀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끝없이 좀 도전을 해봐라. 뭐 이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생들한테 뭐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목표를 좀 빨리 좀 잡아야 되지 않나. 특히 이제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뭐 2학년, 3학년 지나버리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그래서 한 1학년 2학기 때는 적어도 목표를 잡고서 본인이 어디로 진출할지, 물론 이제 그쪽으로 꼭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거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거하고 되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좀 미리미리 설정을 해서 준비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멘토 특강은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은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교수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멘토 특강 나와주신 이 3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멘토 특강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동문 특강의 좌장을 맡아주신 부드러운 카리스마 김현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멘토 특강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김상훈 선생님, 황윤우 선생님, 정영선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선생님 3분,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는 재학생 시절이었죠. 2018년 졸업, 2020년 졸업 이러니까. 근데 제가 교수자로서 그 당시에 학생의 모습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정영선 학생은 우리 과에서 달리기 대표 선수로 체육대회 출전하셔서 그때 우승도 하고 그랬습니다. 황윤우 학생은 수업 시간에 숨바꼭질도 하다가 저한테 몇 번 혼난 적도 있었고요. 김상훈 학생은 하도 질문이 많아서 어쩔 때는 좀 지겨울 정도로 미안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본인의 그런 열정적인 대학 생활을 즐겼던 공통점이 있고요. 많이 고생을 좀 했었어요. 보면은 졸업하자마자 지금의 자리에 오른 건 아니고요.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동안에 많은 그런 노력과 마음고생, 또 좌절, 슬럼프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이제 효과적으로 잘 극복하고 본인의 부족했던 점을 좀 깨우고 이 과정에서 이제는 삶의 만족도를 느끼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원하는 그런 취업에 일단 성공해서 이제는 비로소 삶을 즐기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자리 그 학생들에게 지금 많이 이제 아마 공감을 좀 일으킬 것 같은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세 분의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그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 그 실시간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는 그 노송빛 온라인 학술제 계속 진행을 되고 있는데요. 이 열띤 열기를 잠시 식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본격적인 그 1부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 하겠습니다.